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영화 기생충으로 세계적 배우가 된 이선균 씨가 사망하자 미국을 포함해 세계의 언론이 주요 뉴스로 보도합니다. 미국 매체 메신저는 기사 제목을 한국의 엄격한 마약법과 연관이 있는 사망이라고 뽑았습니다. 모든 언론 매체에서는 이제 닷새 남은 2023년을 돌아봅니다. 71명의 스타일리시한 사람들이라는 뉴욕타임즈의 뒤돌아봄 기사에는 대통령부터 뉴진스까지 한국인과 한인이 여러 명 포함됐습니다. 진보적인 미시건주 대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 이름을 투표용지에서 삭제해야 한다는 소송에 개입하지 않고 하급 법원 결정을 유지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하급 법원은 트럼프 이름을 삭제해선 안 된다라고 판결했습니다. 할리우드 명예의 거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 별자리를 제거하라는 압박을 LA시 의회가 점점 강하게 받고 있다고 LA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전례 없는 이민자 유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무장관을 중심으로 미국 대표단이 오늘 멕시코에서 멕시코 대통령과 만납니다. 멕시코 대통령은 쿠바와 베네수엘라에 대한 미국의 정책 수정을 회담 전제로 요구합니다. 앤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다음 주에는 다시 이스라엘로 갑니다. 하마스를 파괴하기 전에 전쟁을 끝내지 않는다는 이스라엘 입장을 이스라엘의 전직 관리조차 비난하기 때문입니다. 뉴욕타임스가 인공지능 회사 오픈AI와 오픈AI를 지원하는 마이크로소프트사를 저작권법 침해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주요 언론사가 인공지능 회사를 고소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2024년에는 인공지능이 결과를 내는 해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휴대폰을 통한 취미에서부터 암 치료까지 영향이 대단할 것으로 예상하는 전문가가 많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연말이면은 큰 일을 이루었거나 아니면 기억될 만한 인물들이 뉴스에 등장을 합니다. 뉴스 메이커가 되는데 오늘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으로 밝혀진 배우 이선균 씨가 슬픈 뉴스 메이커가 됐습니다. 어제 밤에 잠자기 전에 이제 BBC 방송을 비롯한 여러 유럽 매체의 뉴스 웹사이트가 그 프론트 페이지에 이선균 씨가 숨졌다 하는 것을 걸어놓은 것을 보고 잠을 잤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뉴스를 보고 또 지금까지도 계속됩니다. 이선균 씨의 사망은 시간대별로 케이블 뉴스에서도 다뤄집니다. CNN 방송도 앵커가 심지어 이렇게 헤드라인에서 한국의 그 배우 이선균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뉴스를 전하고 있습니다. Plus, one of the stars of the Oscar-winning film Parasite was just found dead in his car. New questions now surrounding his sudden death and the police investigation that he was facing. 네, 그에 대해서 이제 뭐 여러 그 수사도 있었고 너무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선균 씨가 세계 뉴스가 되는 것은 그만큼 이제 K 영화, K 연기인 이런 것에서 주목을 받은 그런 것 때문이고 한인분들에게는 텔레비전 드라마로서는 나의 아저씨를 통해서 이선균 씨를 보신 분들이 많으시고 해외에서는 당연히 이선균 씨가 주연은 아니고 조연 역이었지만 이 기생충이 한국 영화 처음으로 이제 오스카상의 작품상도 받고 하면서 봉준호 감독의 그래서 이선균 씨를 그 이후에 굉장히 많은 해외의 영화 전문가들이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을 보도를 하고 있는 건데 뭐 뉴스에서 혹시 못 들으신 분이 계시다면은 공원 옆에서 자동차 안에서 번개탄을 켜놓고 말하자면 일산화탄소로 중독돼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지금 거의 수사는 그렇게 종결이 되는 것 같고 병원에도
가지 않았고요. 이미 이제 매니저가 연락을 해서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선균 씨가 자동차 안에서 숨진 상태였기 때문에 10월 달부터 시작해서 사실은 아시아에선 세계적인 뉴스가 됐었죠. 술집을 운영하는 어떤 여성의 집에서 뭐 마리화나하고 또 다른 어떤 약이었죠. 그 불법으로 마약을 투여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본인은 이번에 유서 비슷하게 남긴 것에도 뭐 거짓말 탐지기를 어 전에도 주장을 했었고요. 하길 "나는 몰랐다. 모르고 그냥 주는 대로 했었던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국에 대해서 이제 워낙에 이 K 문화가 해외 사람들에게도 다 그 전달이 됐고 그리고 maybe 그 미국에서는 그 정도를 가지고 목숨을 끊을 정도로 사회적인 이슈가 됐던가 하는 것을 좀 적응이 좀 안 되는 거죠. 마약 같은 것이 너무 익숙한 미국과 외국에서는. 그리고 이제 또 기생충뿐만이 아니라 애플 TV 플러스에서 처음으로 한국어로 오리지널 그 작품을 만들었던 공상과학 드릴러 닥터 2에서도 이선균 씨가 2021년도에 주연을 한 채로 해외 팬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역할로 지난해 그 에미상에서 남자 주연상 후보까지 올라갔는데 충격적인 사망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연말에 이렇게 세계 언론이 보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나는 협박을 받았다. 오히려 그 같은 내용을 공개를 한 사람으로부터 이런 것도 뭐 스캔들, 마약, 협박 등등 해서 굉장히 많은 그 프로젝트에서 도중에 그 하차를 했었고 3번 조사를 받았는데 마지막에는 19시간 지난주에 신문을 받았고 신문 받고 나서 기자들에게 저와 협박범 사이에서 누구 측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지 경찰이 잘 판단해 주기를 바란다. 이렇게 얘기하고는 결국은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마리화나와 케타민이군요. 해서 뭐 공개적으로 사과하는 것도 여러분들 전부 보셨을 것 같고요. 2번의 마약 테스트에서는 네거티브거나 결론을 내릴 수 없다. 지금 미국의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LA 타임스, 메신저, 심지어 의회 뉴스를 보도하는 더 힐까지 이선규 씨의 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모든 미국과 세계 언론이 공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은 영화인 연기인으로서의 이선균 씨의 사망을 굉장히 애도하는 것도 있지만 세계에서 가장 강한 마약법을 집행하고 있는 한국. 또 메신저의 경우는 요즘 제가 뭐 최근 얼마 되진 않았지만 메신저라는 매체가 만들어진 게 자주 여러분들께 인용을 해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메신저는 윤석열 대통령 이후에 마약과의 전쟁을 올해 초에 선포를 했고 이 윤석열 행정부가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미국에선 이상한 거예요. 해외에서 마약을 했어도 그게 결국은 이 법에 적용이 된다 해서 올해 이제 마약 혐의로 17,000명이 체포가 됐는데 1년 전에 12,000명에 비해서 5,000명이나 늘어난 거다. 마약과의 전쟁 그리고 그 마약과의 전쟁이라는 게 또 미국에서는 레저용으로 다 용인이 되는 마리화나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제 이 뉴스가 집중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해서 마약 범죄자는 6개월에서 14년 사이에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한국의 마약법까지 전부 미국이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마약 퇴치 캠페인과 함께 마약 스캔들로 한국의 연예계가 흔들리고 있는데 사실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한국 분들 가운데서는 지옥행이죠. 헬바운드. 그 유아인 씨가 2021년도 넷플릭스 그 드라마 그런데 프로포폴 그리고 대마초, 케타민 코카인 양성 반응을 보인 뒤에 뭐 자택을 그 경찰이 급습한 것 그리고 K-팝 스타 G-드래곤 미국 사람들도 다 압니다. K-팝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몇 주일 동안 조사하고 나서 혐의에서 벗어났고 빅뱅의 권지영 씨는 월요일에 이건 이제 LA 타임즈의 그 한인 기자를 포함을 해서 여러 명이 취재를 하고 보도를 한 내용이죠. 빅뱅의 권지용 씨는 마약 남용을 막기 위해서 재단 설립하는데 3억 달러 23만 달러 정도 되죠. 기부하겠다고 월요일에 밝힌 이런 내용까지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디언의 영화평론가
피터 브래드쇼, 대부분의 뉴욕타임스나 워싱턴 포스트나 LA 타임스의 경우에는 한인 기자나 이제 한국 국적의 기자들이 기사를 많이 썼거든요. 그런데 가디언의 그 피터 브래드쇼, 이분은 이제 영화 평론가입니다. 그래서 이제 영화적인 면에서 얘기를 하는데, 이선균 씨가 이렇게 숨짐으로 인해서 한국 영화계가 굉장히 정말 오싹하고 어두운 암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상도 많이 받았잖아요. 그리고 기생충으로서는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는데, 칸느 영화제 황금종려상,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4개 상을 받았고 최우수 작품상까지 포함해서, 영어가 아닌 한국어인데도 불구하고. 해서 이 가디언의 영화 평론가는 K 클래스, K 특권, K 아티스트, 여기서 그리고 더군다나 48살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점이었잖아요. 한 20대 때 잘 알려지지 않았고 30대 때 열심히 노력을 해서 얼굴을 알리기 시작했고 40대 때 지금 완전히 정점이고, 그게 이제 봉준호 감독의 엄청나게 성공한 사회풍자 영화 이 기생충으로 절정을 이룬 이 배우가 이렇게 됐다면서, 기생충에서는 아주 신중한 절제된 카리스마를 보였고 매끈한 영화 배우의 핸섬함을, 성적인 존재감, 이 이성균 씨를 외국의 그 전문가들은 성적으로 굉장히 어필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그 다음에 뭐 홍상수 감독의 2013년도 뭐 누구의 딸도 아닌 해원, 조금 수다스러운 코미디 영화죠. 또 오키의 영화 2010년도 뭐 불륜이 있는 영화 감독, 또 다시 이제 박찬욱 감독의 파주라는 복잡한 미스터리 드라마잖아요. 2009년도 배우로서 굉장히 도전적이었을 것이다. 이런 A 리스트의 배우가 그렇게 숨진 이 사건은 한국 영화계에는 굉장히 소름 끼치는 사건이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연말이고 하기 때문에, 연말이면은 늘 한 해에 여러 가지를 여러분들께 드리게 되는데, 저로서도 조금 충격이었고, 제가 본 어떤 K 문화와 연관된 사람의 사망에 대해서 해외 언론이 다루는 게 이처럼 많이, 거의 이제 부고 기사를 쓰다시피 다뤘거든요. 이렇게 본 것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무튼 처음 봤습니다. 한국 영화 종합 그 예술학교에서 연기 전공하고, 처음에는 이제 뮤직비디오로 짧은 그 단편의 역할을 하면서 나왔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커피 프린스로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는 하얀 거탑도 좀 인상적이었고요. 그 다음에 뭐 무기력, 스릴러 같은, 그리고 이제 나의 아저씨로 기억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매체에서도 지금 이렇게 숨진 이선균 씨를 두고 많은 사람들이 그 댓글 같은 것을 달잖아요. 연예인도 사람이다. 살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다. 너무 슬프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도 있고, 연기를 보면서, 그의 연기를 보면서 많이 웃기도 했고 많이 울기도 했는데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한 사람도 있고, 가족은 부검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요일에 매장할 예정이라고 하고, 연기 아주 잘하는 그 전혜진 씨가 와이프잖아요. 비밀의 숲에서 특히 인상적이었는데, 그리고 아직은 아빠가 48살밖에 안 되니까 아들이 2명이 있는 이제 그 가족에게 여러 가지 그 마음을 좀 느끼게 되는 그런 그 연말에 이선균 씨의 사망에 관한 세계적인 그 뉴스가 있는 아침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슬프게 한 섹션을 마무리하기는 너무 너무 마음이 착잡해서요. 또 하나가 끝나면 이벤트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또 다른 희망이 있다 하는 것을 좀 연결을 구태여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뉴욕타임스의 2023년도에 가장 스타일리시한 사람들 71명 하면서 짧게 소개를 하고 사진으로 보여줬거든요. 스타일리시하다는 것은 그 사람 자체의 겉모양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겉볼 안, 이런 말이 있잖아요. 아주 재미있으면서도 진지한 모습, 호기심 있으면서 개방적이고 캐릭터를 그대로 나타내는 물질 세계에 관한 모든 것, 그런 가장 스타일리시한 사람들 71명, 그런 겉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는 뭐 영화나 텔레비전이나 음악, 여기는 이제 전문가의 도움 없기는, 특히 이제 패션 같은 것에서는 나타내기 힘든 경우가 많은데, 일부는
전혀 상관없이 패션과는 상관없이 스타일리시하다 하면서 여러 사람들을 소개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머리가 아주 좋아서 뭐 예를 들어 무슨 뭐 사업하는 사람 가운데서도 마크 저커버그도 있었고요. 그리고 무슨 등등의 사람들, 어떤 사람은 독특한 액세서리를 가지고 있었고, 한 사람은 모든 걸 갖고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사람들을 놀라게 했고, 논쟁을 불러일으킨 사람, 이런 모든 사람들이 스타일리시하다라고 본인들은 지적을 했는데, 뉴욕타임스는 한 가지 공통점은 무엇을 입든지, 그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어떻던지, 자신을 표현하는 것,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진지했었다. 이성균 씨도 그렇게 표현을 하다가 한 사람이겠지만,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미셸 여 오스카 여자 주연상 받으면서 특히 이제 발렌시아가의 초록색 드레스를 얘기를 했고, 비욘세, 이진 캐롤, 이 사람은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 나를 성추행했다라고 고소해서 이긴 사람, 제 베조스의 돈 제일 많은 사람의 화려한 배, 마크 저커버그의 여러 가지, 마샤 스튜어트라는 사람 살림의 여왕 81살 됐는데 저는 그 사진 별로였거든요. 막 가슴 다 보이는 그런 그 수영복 입고 찍은 사진, 찰스 3세의 대관식도 있었고, 귀네스 펠트로라는 여배우는 뭐 화려한 모습도 많이 보였지만 스키장에서의 사고와 관련해서 재판정에 등장한 그런 보통 여자의 모습, 또 무슨 메트로폴리탄 오페라의 갈라에서 바퀴벌레가 그 하얀 바닥에 기어다니는 것, 테일러 스위프트는 빠질 수가 없었고, 테네시의 3명의 민주당 의원이 총기 사고로 숨진 자녀들 때문에 어린 초등학교 학생들까지 시위를 하고 의사당에 왔는데 뭔가 절차를 위반했다 해서 공화당이 주도하는 그 의회에서 다 쫓겨내 버렸잖아요. 그리고 다시 그 자리에 등장한 이런 것들. 인공지능 이미지로서 교황이 하얀 무슨 독바같이 생긴 그런 것을 입은 교황에, 저는 정말 교황인 줄 알았어요. 그런 이미지도 스타일리시했고, 그리고 이제 한국인과 한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아메리칸 파이를 불렀을 때 딱 그 바이든 대통령과 같이, 크리스틴 키슈라고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는데 아주 요즘 미국에서 너무 인기가 있는 셰프죠. 코리안 아메리칸. 그레타 리라는 배우, 최근에 이제 그 패스트 라이브즈의 배우죠. 로스앤젤레스에서 태어나고 자란 뉴진스. 시카고에서의 공연까지 딱 링크를 걸어놨는데 90년대와 2000년대 초 R&B, 토끼 모양 그 귀 이렇게 하고 빌보드 차트에서 케이팝으로 여자 그룹으로는 처음으로 그 롤라팔로자 이 올라간 이런 것까지 가장 스타일리시하다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또 뭐 NPR 방송 같은 경우도 셰프 에릭 김 같은 셰프는 유튜브를 꼭 보세요. 이렇게 선전도 했고, 그리고 배우 이름이 뭐죠? 에이미 박이든가요? 저는 뭐 누군가가 지적을 하진 않았지만 제가 가장 최근에 본 그 한국어가 아닌 드라마 가운데서는 디플로맷에서 CIA의 그 지국장으로 나오는 그 여성도 코리안 아메리칸입니다. 파사디나에서 태어나고 자랐어요. 그래서 이제는 한인들이 그 슬픔에 있을 때나 아니면 기쁨으로 쫙 뻗어나가는 곳이나 한인이거나 한국인들이 전에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는데 2023년도에 굉장히 그 문화를 중심으로 해서 언급이 많이 된 그런 2023년 한 해이기도 했다는 것도 느껴집니다. 잠시 뒤에 이제 좀 하드한 뉴스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미시건 주 대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름을 미시건주의 예비선거에서 빼야지 되는가 말아야지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관여하지 않겠다. 다만 그 하급법원의 판단대로 해라. 하급법원이 삭제해서는 안 된다라고 판결을 내렸거든요. 진보 그룹이 소송을 했는데 뭐 며칠 전에 지난주에 콜로라도주와 마찬가지로 수정헌법 14조 3조에 따라서 국가에 대해서 반란 행위를 했거나 반란 행위를 한 사람을 도왔거나 적에게 이로움을 준 사람은 공직에 출마할 수 없다는 이 내용이요. 콜로라도 대법원은 삭제해라라고 했고, 그런데 미시건주 대법원도 뭐 콜로라도주 대법원과 마찬가지로 진보입니다. 그런데도 이거는 아니다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결국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뜻대로 된 것이고 트럼프 전 대통령 그래야지 하고 이제 소셜 미디어에 쓰기도 했었거든요. 이게 이제 뭐 남북 전쟁 이후에는 1919년 이후에는 딱 한 번 남북 전쟁 직후에 있었고 또 대통령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런 대통령 후보에 대해서 적용된 적이 없고 하는 건데 어 콜로라도주와 미시건주가 선거법도 다르고 이게 우리가 어떻게 모든 주의 선거법을 전부 알 수는 없잖아요. 결국은 이제 중요한 것만 보면은 큰 이제 획을 따라가 보면은 이 내용이 콜로라도주에서 대법원에서 이거 삭제해라 했기 때문에 이 경우는 이제 트럼프 측에서 항소를 한다고 했으니까 지금 항소하는 그 절차 과정에 있기 때문에 집행되지는 않는 상황이고요. 해서 연방 대법원에서 하겠구나 하는 것, 그 연방 대법원에서 하는데 대법원에서 만약에 삭제해라라고 콜로라도주에서 판결을 내린다면 지금 막 펜딩돼 있거나 하는 그 절차에 있는 많은 주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오레곤주부터 시작을 해서 뉴저지, 위스콘신, 엘라스카, 애리조나, 네바다, 뉴욕, 멕시코, 사우스캐롤라이나, 텍사스, 버몬트, 버지니아, 웨스트 버지니아, 와이오밍 이런 주들입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는요. 결국은 이게 연방 대법원에서 정말로 만장일치로 이렇던 저렇던 판결을 내리지 않으면 정치적으로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얼마나 만약에 본인에게 불리한 판결이 나오면은 소셜 미디어에 쓰겠습니까? 그러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선동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있지 않았던 사람들은 선동을 당하게 되고 지금 콜로라도주에서 투표용지에서 이름을 삭제해야지 된다라고 판결을 내린 4명의 재판관들이 살해 위협을 받고 있다고 연방수사국이 직접 개입해서 수사를 해본 결과 살해 위협을 받고 있다라고 수사 결과를 발표를 했거든요. 그 같은 일이 또 나올 것이고 나라가 굉장히 복잡해질 것이고 무엇보다도 며칠 전에 가디언은 사설을 썼는데 가디언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을 원치 않는 신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몇몇의 사법 그 재판관에 의해서 판결을 내릴 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 유권자들이 다시 2024년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뽑아주지 않으면 된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민주주의 절차라는 게 최종적으로는 유권자가 판단을 하는 건데 유권자가 그렇게 판단을 한다면 그 나라는 트럼프에 의해서 이끌어져야지 어떻게 되겠는가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이 같은 헌법을 만든 미국을 창건한 사람들이 트럼프와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대통령이 또 되겠다고 한다는 것을 상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조항까지 구체적으로 넣지 못한 거다. 그런 사람은 대통령이 될 자격이 없다. 이런 말은 없잖아요. 헌법에는. 그런 건데 그러거나 말거나 결국은 유권자의 수준대로 대통령을 뽑는 게 맞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은 예를 들어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뽑은 사람이 잘 모르고 뽑았다 하면 두 번째 뽑으면 그건 모르고 뽑은 것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첫 번째는 트럼프에게 표를 줬어도 두 번째는 나는 도저히 안 되겠어. 세금 같은 건 내가 돈을 잘 버니까 트럼프 공화당의 정책이 좋은 것 같아. 그래서 그렇게 뽑으려고 해도 인간적인 품성이 전혀 아닌 것 같아.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이거 내가 살고 있고 또 나의 아이들도 살아야지 될 미국인데 민주주의를 망치는 트럼프는 안 되겠어 라고 하고 트럼프에게 뽑지 않는 사람이 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결국은 민주주의라는 것은 한 표 한 표 누구에게나 똑같은 영향력이 있는 그 표에 따라서 결정이 되니까 죽어 있는 것과 같은 헌법보다는 유권자가 뽑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점은 그 정도로 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금 온갖 무슨 적은 뭐 해충이다 누구다 하면서 그런 말들이 다 예전에 뭐 독재자, 히틀러 이런 사람들이 했던 말 패턴과 비슷하게 가잖아요. 이게 보통 사람들이 말하면은 별로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모든 것이 처음이 없는 것처럼 창조에 있어서도 이미 누군가가 의식하던 의식하지 못했던 나 이전에 누군가가 그 말을 했었으므로 상관이 없는데 지도자가 그런 말을 반복해서 히틀러가 했었던 말을 한다 할 때는 이게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엊그제 무슨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된 한동훈 전 그 법무장관이 한 얘기가 뭐 처칠의 말이었다, 누구였다, fellow citizens를 동료 시민이라고 번역을 했던가요? 한국에서 그 fellow citizens는 미국의 뭐 오바마부터 대통령들이 많이 쓰는 말이다. 이렇게 하는 게 그가 공직자고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의미를 두는 거잖아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계속 지금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나에게 좀 내가 생각할 때 불리하다는 판결을 내린 재판관과 특별검사와 이런 사람들을 지금 계속 뭐 악마화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지지자들이 막 그 살해 위협도 하고 하잖아요. 지금은 좋습니다. 예비선거에는 뭐 트럼프와 비슷한 사람,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뭉쳐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후보가 되고 나면은 그 뒤에는 지금 계속 중간층에 있는 유권자들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의 말을, 트럼프의 말을 해서 본선거에서는 그가 이제 공화당이 후보가 된다면 이게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고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미국 사람들의 생각에 따라서 수준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하고 있는 급진적인 말과 행위가 지금 그에게 악영향을 미치진 않지만 나중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그게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미국 유권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간다 해서 이번에 미시건주나 콜로라도주나 지금도 많은 10개 주가 넘는 곳에서 이 사람을 예비선거에서 이름을 내려 마라 하는 것은 차라리 그냥 가만히 두고 최종적으로 본선거에서 미국 유권자들이 판단하도록 내버려 두자 하는 이런 생각들을 가디언 같은 데서도 사설로서 그리고 이건 워싱턴 포스트의 아주 그 진보적인 칼럼니스트도 그와 비슷한 그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닌 게 아니라 뭐 한 얼마 전에 11월 달인가요? 가디언에서 굉장히 자세히 쓴 기사로 봤는데 오늘은 LA 타임스가 이 내용을 전했습니다. 2020년부터 시작이 된 건데요. 헐리우드의 그 명예의 거리, 한국말로 그 Walk of Fame, 그 명예의 거리 별자리가 있잖아요. 그 별자리에 트럼프 별자리가 있습니다. 당연히 텔레비전 스타였잖아요. 어프렌티스의 스타였었고 그리고 그가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미스 유니버스 주최하고 이런 것 때문에 별자리를 딱 언젠가요? 꽤 됐어요. 꽤 된 2007년도네요. 미스 유니버스 대회와 어프렌티스 그 두 가지로 딱 별자리가 했는데 2020년부터 여러 사람이 지금 청원서에 3,800명이 서명을 했는데 그 별자리를 떼라는 거예요. 오욕이다라고 얘기하면서 헐리우드 주민인 앤드루 루딕 씨가 뭐 얼마 전에 가디언과 인터뷰를 했고 오늘 뭐 LA 타임즈와도 인터뷰를 하는 그런 내용들도 있는데 영화, 텔레비전, 라디오 뭐 그밖에 무슨 뭐 레코딩이라든가 여러 형태의 미디어 분야에서 큰 역할을 한 사람 별을 딱딱 박아주잖아요. 스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삭제된 적이 없습니다. 시도는 있었지만 삭제된 적이 없는데 지금 이게 청원서의 서명자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LA 시의회에 이거 걷어내라 하는 압박이 계속 강해지고 있는데 앤드류 루딕 씨는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뭐 일종의 쿠데타를 시도한 거다. 바이든이 대통령이라는 것을 부정선거라고 거부하면서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어떻게 스타를 거기에 박아두느냐. 이건 있을 수가 없다라고 이 실제적인 위협인데 그걸 어떻게 해야지 되겠는가. 뭐 이렇게 뭐 가디언과 인터뷰하는 거 저 봤었고요. 그래서 2016년도에 선거가 치러졌고 첫 번째 대통령 선거 그 뒤에 트럼프가 대통령이었었을 때 막 누군가가 그걸 막 훼손을 하고 곡괭이 같은 거로 막 파서 파손하고 그러면 그때마다 이제 헐리우드 상공회의소에서 다시 갔다가 별을 이렇게 치료해서 박아주고 여러 번 그랬습니다. 교체되거나 완전히 복원되거나 했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로스앤젤레스 타임즈 기사를 보니까 이거 주체가 이걸 파내야지 된다 말아야지 된다는 결정을 헐리우드 그 상공회의소에서 해야지 되는가 LA 시의회에서 해야지 되는가 그 누가 책임을 지느냐에 대해서도 굉장히 지금 혼란이 있다고 하고요. 다만 시의원 한 명은 이거 파내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휴고 소토 마르티네즈 시의원이 LA 타임즈와 인터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인종차별주의자고 또 파시스트고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인데 그래서 우리도
시의회도 본인은 그렇겠죠. 그걸 파내기를 원하니까 절차를 지금 조사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케빈 스페이시, 빌 커스비 이런 사람들이 뭐 여성 문제와 뭐 성 스캔들 이런 거 굉장했고 범죄 혐의에도 빌 커스비 뭐 나중에 조금 회피했는지 모르지만 연루됐잖아요. 그때도 이 스타를 제거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헐리우드 상공회의소에서 거부했습니다. 우리는 정책 자체가 그 사람의 다른 인간적인 행동과 이러한 업계에서의 업적을 내린 것과는 구분을 한다 해서 정책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정도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의 충돌은 엄청납니다. 특히 가장 지지하는 측은 왜 하나님이 트럼프를 선택했다고 하는가? 하나님이 트럼프를 선택했다고 하는 복음주의자들도 많고 하는데 그건 이제 어제 그제 이코노미스트가 굉장히 자세히 보도를 했던데요. 1990년대부터 미국에는 내가 사도다, 아파슬이다. 예수가 한 번 12제자 이외에는 없잖아요. 근데 마치 베드로나 무슨 뭐 요한과 같은 사도다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미국에 굉장히 많답니다. 유명한 사람들 무슨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렉 후드라든가 아니면 무슨 뭐 미스터 마스터라든가 이런 여러 사람들이 1990년대부터 사도임을 자처하면서 하나님은 지금 이 땅에 왕국을 건설하기를 원한다. 킹덤을. 근데 킹덤을 건설하기를 원하는데 그 킹덤을 건설하는데 사악한 악마들이 7개의 산을 점령하고 있는데 그게 정부, 미디어, 연예계, 교육계 등등에서 점령을 하고 있는데 이게 그래서 우리 사도들이 볼 때는 트럼프가 이 악마와 싸울 인물이다. 2개의 산은 넘었다. 미디어와 뭐 정부가 아니라 미디어와 또 하나 뭐였죠. 아무튼 트럼프가 2개 산은 이미 정복을 했고 그때부터 이런 사람들이 90년대에 해서 모임이 있어요. 그런 뭐 사도들의 모임 뭐 이런 모임이 있어서 계속 주류 언론에 잘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통령이었을 때도 집무실을 드나들고 축도를 하면서 팟캐스트 이런 사람들이 팟캐스트 하면은 실제 현장에는 뭐 15명 이렇게밖에 없어도 팟캐스트로 수십만 명이 듣고 하거든요. 그래서 트럼프가 하나님이 계시한 인물이다.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계속 이제 퍼지는 거예요. 그런 쪽으로 해서 그에 대한 지지도 이처럼 강렬하지만 또 누구는 다 뭐 이단이다라고도 얘기를 하지만 현대에 뭐 사도가 어디 있는가? 사도를 자처해요.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그쪽의 그 사도 운동, 사도 그 어파슬 무브먼트라고 할까요? 그런 운동에서 트럼프를 굉장히 밀어주기 있기 때문에 그렇다. 어떤 사람은 뭐 정책 때문에 트럼프를 지지한다고 하고 뭐 어떤 사람은 그냥 시원해서 그런다고 하지만 이런 종교적인 데서의 그 믿음이 굉장히 강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또 이렇게 헐리우드의 별조차 내려라 하는 이런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요. 공화당의 비백 라마스와미가 처음에 조금 반짝했었고 그 처음부터도 오늘의 미국에서 너무 경솔하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보고 있다 하는데 드디어 38살밖에 안 됐고 돈을 잘 아는 사람이잖아요. 더 이상 가다간 돈 낭비네 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이제 그 텔레비전 광고를 안 하고 있습니다. 비백 라마스와미. 그랬더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좀 전에 소셜미디어에 쓴 것 보니까 비백 라마스와미는 나를 지지할 거야 라고 썼더군요. 미국 지금 정치계는 이렇게 가고 있고요. 잠시 뒤에는 정말 2024년도에 우리가 그 접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슈를 전해드립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사도 운동이라는 거기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개의 산은 넘었다 있는데 2개 하나는 엔터테인먼트고 하나는 비즈니스입니다. 그리고 이 같은 그 사도 운동이라는 것을 이끌어가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이 뭐 그렉 후드라는 사람 그리고 랜스 월라우라는 이런 분들인데 의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요. 이 트럼프가 딱 그렇게 해서 악을 물리치고 7개 산을 다 정복해서 여기 하나님의 나라에 깃발을 꽂을 거야. 그게 다 1월 6일 의사당 사건 때도 있었던 깃발 무슨 교수형 십자가 이거와 연관이 되고요. 의외에는 마조리 테일러 그린 의원, 조지아가 지역구인, 로렌 보바트, 콜로라도 그리고 최근에 하원 의장이 된
마이크 존슨 이런 사람들이 딱 플랜은 하나입니다. 트럼프를 향해서 가자. 이런 강력한 힘이 있기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그 지지 기반이 흔들리지 않는다 하는 것 말씀드리고요. 자, 이거 간단히 말씀드리고 하나를 조금 포커스를 둬야지 되겠는데요. 뉴욕타임스가 오픈 AI 그리고 오픈 AI에 많은 그 돈을 투자한 마이크로소프트를 저작권 침해로 고소를 했거든요. 고소를 했는데 이건 이제 왜 중요하냐면 앞으로 이제 이런 일들이 많이 있겠구나. 그러면서 2024년도에는 오픈 AI라는 인공지능이 우리 생활에 깊숙이 들어온다는 예상까지를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욕타임스가 인공지능 회사를 저작권 침해로 고소한 최초의 주요 미디어 회사입니다. 말하자면 인공지능에게 뭐 물어보면 모를 때는 저는 언어 모델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뭐 이렇게 답변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언어 모델 인공지능이 뭔가를 막 이렇게 연구하고 하는 과정에서 뉴욕타임스의 컨텐츠를 뉴욕타임스는 얼마나 많이 투자를 했는데 아무것도 없이 그냥 허락도 없이 돈도 안 내고 막 가져다 쓰기 때문에 그렇다. 이번에 얼마를 배상해라 하는 건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게 시작이라는 얘기죠. 왜 우리 소셜미디어에서 뉴스를 막 가지고 가고 했었을 때 구글이나 페이스북 전에 굉장히 막 문제가 많았었잖아요. 이게 아직까지는 의회에서 규정하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미디어뿐만이 아니라 음악이라든가 다른 많은 데서도 이제 AI 인공지능 회사에 이 같은 그 소송을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거고요. 해서 의회가 어떤 일을 어떻게 할지 이제 그게 중요하다라고도 볼 수 있고 굉장히 제가 자세히 정리해 놓고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생활 뉴스가 더 중요하니까 2024년도는 이 오픈 AI를 포함한 인공지능 업계가 굉장한 이제 삶에 들어올 것이다. 지금까지는 뭐 예를 들어 뭐 주식에서 엔비디아 그 칩을 넣는 이런 회사가 어떤가, 뭐 챗GPT가 어떻다, 뭐 이런 어떤 경우는 조금 과장되기도 하고 했는데 이제 오픈 AI는 사람들 생활에 어떻게 들어오냐. 오픈 AI 회사는 수익성 모델을 찾으려고 많이 하겠지만 큰 그림은 문제도 많지만요. 뭐로 혼돈하고 이상한 말을 한다던가 등등. 하지만 시간이 지나갈수록 굉장히 그런 것들이 이제 자리를 잡아가겠죠. 해서 2024년도에는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보다 더 큰 즐거움 같은 것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백만 명의 일하는 사람에게 오픈 AI가 말하자면 조수 비슷하게, 부조종사 비슷하게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나의 일자리가 없어질 수도 있고 하는 그리고 이제 AI의 여러 가지 도구가 휴대폰에서 많이 실행돼서 비즈니스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취미 생활도 많이 변화시킬 것이라고 하거든요. 또 기술 분야에서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내년에 새로운 강세를 띌 것이다. 이런 예측들도 굉장히 많이 하고 동시에 스타트업 회사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해서 뭐가 하나가 가능성이 보인다면 이거 세계적으로 공통되는 거잖아요. 큰 거대 기업이 합병을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벤처 캐피털, 뭐 스타트업 성장은 조금 위축될 수도 있고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건강 분야에서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할 것으로 예상들을 합니다. 오픈 AI가 인공지능이 브리검 병원의 신경외과 의사 뭐 오마르 아르나우트 이런 박사가 얘기를 하는데 지금도 그렇지만 환자의 데이터를 더 잘 분석하고 수술의 정확성도 좀 좋게 개선을 하고 수술한 뒤에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사람이 하는 것 그 플러스 그래서 질병을 예방을 할 수가 있고 또 보다 그 맞춤형 치료 같은 것도 계획을 세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미세하게 조정을 해야지 되는 약물이라든가 또 환자의 그 생리 현상 같은 것들이 다 다루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약물을 조합을 해야지 되는가? 이런 것들을 뭐 인공지능 챗봇에 의존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세계 최대의 기술 업체들은 의료기술 이런 것을 또 인수하는 데 돈을 많이 쓰겠죠. 그러면서 뉴욕타임스가 한 것처럼 저작권 분쟁 이런 것들이 있을 테고 오픈 AI,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게리, 뭐 아도브 이런 그 기술 대기업이 결국은 이제 이미 뭐 소송한 것에 대해서 합의를 하기로 이렇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2024년도에 정확하게 의회에서 오픈 AI에 대한 어떤 그 법이 나올 가능성은 없지만 뭐 연구라든가 심의 같은 것은 되겠죠. 그리고는 이제 오픈 AI가 만들어내는 가짜 뉴스 이런 것들 때문에 내년에 선거가 미국뿐만이 아니라 아마 한 20억 명 정도가 중요한 선거를 치러야 된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나면은 이제 그 뒤에 여러 가지 있는 그런 문제. 빌 게이츠는 이 인공지능 발전이 엄청나게 한 앞으로 그 10년 동안은 엄청나고 그러나 대중이 지금 우리가 인터넷에서 썼던 것과 같은 경험을 하기까지는 한 2년 정도는 걸릴 것이다. 빌 게이츠는 조금 늦게 잡고 있습니다, 이걸. 그런데 그것보다 빨리 이미 시작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런데 이것도 또 알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내년 1월 13일에 대만 그 총통 선거가 있잖아요. 여기서 막 뭔가가 휩싸여지고 중국과의 분쟁이 일어나고 하면은 이 인공지능에 들어가는 칩 같은 아주 제일 세련된 칩은 대만 회사가 만들잖아요. 그런 공급, 이런 여러 가지의 문제는 있지만 어쨌든 2024년부터는 여러분들께서 쓰시던 쓰시지 않으시던 이 인공지능에 관한 것이 굉장히 우리 가까이에 와 있기 때문에 이걸 조금 그 스트레스 받는다 생각하지 마시고 저도 그 뉴스에서 많이 여러분들께 다뤄드릴 것이다. 이런 거 미리 예고를 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지금 멕시코와 미국의 국경에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것을 보면은 위에서 드론으로 딱 찍고 하면은 무서울 정도입니다. 무서울 정도로 몰려오고 있기 때문에 전례 없는 이민자 유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국무장관만 간 게 아니라 국토안보부 장관도 갔고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즈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서 간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해결 방안 멕시코 쪽에서 조금 홀드를 해주면 미국 쪽으로 그 넘어오는 사람이 줄어들 수 있고 그리고 전에 트럼프 전 대통령과 멕시코의 대통령이 그러한 것을 협조하는 것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또 미국의 이제 국토안보부 장관이나 백악관의 이제 뭐 여러 그 전문가들이 간 거거든요. 갔는데 멕시코에서 이게 외교잖아요. 우리가 뭐를 해주면은 당신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줄 것인가요? 하면서 딱 내놓은 것은 쿠바와 베네수엘라. 미국은 싫어하는데 쿠바와 베네수엘라와 관계를 조금 개선을 해라. 그건 이제 멕시코의 사정이잖아요. 멕시코는 쿠바와 베네수엘라와 어떤 연관이 있는 게 멕시코에 좋으니까. 그러니까 뭐 쿠바에 대한 경제 제재를 조금 풀어달라던가 어느 정도는 해주겠죠. 지금 뭐 선거철도 됐고 하루에 뭐 10,000명 이상이 넘어온다고 하니까 이건 정말로 인력도 부족하고 아웃 오브 컨트롤인 그런 그 상태이기 때문에 미국까지 넘어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너무 많으니까 애리조나주의 뭐 노갈레스 그리고 뭐 루크빌 샌디에고의 국경 이런 데 지금 폐쇄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많은 사람들은 아니 멕시코에서 아보카도도 오고 방울토마토도 오고 여러 가지 채소 등등 자동차 부품도 와야지 되는데 그렇게 다 그 길을 폐쇄를 해버리면 어떡하는가라고 얘기를 그 하고 있고 해서 아마 멕시코에서 조금 더 홀드를 해주면은 폐쇄됐던 그 무역길은 열릴 가능성도 있다 하는데 이게 왜 10,000명이나 오느냐 개별적으로 오면 이렇게 많지는 않을 수도 있는데 딱 이런 일이 있으니까 6,000명으로 캐러밴이라고 하잖아요. 어떠한 그 단체가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쭉 아래서부터 걸어서 오는 거예요. 지난번에 로스앤젤레스에서 미국이 주최를 해서 미주 정상회담을 할 때도 그렇게 뭐 했었잖아요. 그런 것들 이후에 지금 2022년도였는데 최대 규모 6,000명이 지금 월요일에 출발을 해서 쭉 미국 쪽으로 오고 있거든요. 과테말라 인근에서. 이것도 이제 멕시코가 이제 차단을 조금 해줘야지 되는 건데 멕시코는 뭐 구체적으로 말하진 않지만 미국도 이렇게 그 남미가 괴롭고 못 살고 뭐 정치도 엉망진창이 된데 미국의 정책도 연관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기본적으로는 멕시코가 지금 챙길 것을 챙기는 그런 일들을 하는 거고요. 아무튼 멕시코와 미국의 협조와 이민, 국경 이런 문제는 미국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이슈이기도 합니다.
네, 이스라엘군이 하마스가 다 파괴될 때까지 우리는 가자 지구에서 전쟁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벤자민 네탄야후 정치계에서도 했고 국방부의 최고 책임자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동맹국도 그렇고 전에 이스라엘에서 중요한 관리로 일했던 사람도 그거는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이다. 하마스를 완전히 제거한다는 것은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리고는 가자 지구에서는 남쪽으로 가 하고 남쪽으로 가는 가라는 도시를 지금 계속 공습을 하고 있거든요. 위성 이미지를 보면.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을 비난하는 사람이 많고 앤토니 블링컨 지금 국무장관은 바로 또 이스라엘 쪽으로 가게 됩니다. 복잡한 미국이죠. 강혜신이었습니다.